해가지고 노래하고 사회 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저희 동기분이 오셨는데 박성호 교수님, 네. 저 오늘 정말 귀한 분이 많이 오셨는데 제 친구가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인생에서 힘들었던 게 ROTC한 겁니다. 대학 다닐 때 서클을 7개 회장을 했는데 맨날 듣는다고 얻어맞았어요. 저 맨날 때렸던 이종욱 대위가 육군 대장이 돼서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어쨌든 ROTC에서 군대를 갔다가 그 아버지 유언대로 대한항공 조씨인데도 강한 집안인데 저희 쪽은 그 대한항공 입사해서 78년에 입사해서 모닝캄이라는 장치도 만들고 칼방국과장도 하고 그런데 조중훈 씨가 동생을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래서 럭키를 중으로 가서 광고쟁이로 LG로 만들고 89년에 200개 돌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2019년 재작년 9월 5일 날 이곳에서 신촌 문화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문화학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힘든 거 여러 가지로 학생들도 모이지 않고 사이버 대학을 하는데 적어도 2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 사이버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인생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인생학교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인생학교 과정인데 한 사람의 인생은 역사적으로 한 인생을 잘 알게 되면 소설도 되고 연극보다 더 낫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배우게 된다면 실패한 인생이라도 나한테는 큰 교수가 되고 반면 교수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코로나가 나서 1박 2일 워크숍을 갔다 와서 2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쉬었다가 지난달 5월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5월달부터 시작하면서 주제가 있는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그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오신 분들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6월 1일 날은 효문학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에 관련된 석학들이 오시고 효문화대학원을 만드셨던 최성규 총장도 오시고 그 대학의 총장했던 이만희 제 친구 총장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성규 총장님은 자기가 큰 교회를 운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효문화대학원을 하게 된 거는 성경책에도 효가 있더라고요. 성경책에서 효도하라는 걸 5가운데를 꼭 뽑아 설명하셨고 그래서 인천 쪽에 효문화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어서 석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백강 박사,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분야의 우두머리 중에 한 분인데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란 뭐냐? 효란 늙은 녹자 밑에다 어린아이가 아들이 받치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를 업어주는 것이 효다. 거기다 문자를 집어넣는 것이 가르칠 교자다. 효에다가 문자를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서양의 효와 동양의 효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송궁 원장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신다니까 효 분야의 으뜸이신 김익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30%는 제가 소개를 하고 30%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신 분들 소개하고 30%는 대표자들이 하고 10%는 서로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노래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나눠두는 이 4페이지짜리를 제가 4페이지짜리를 교과서라고 합니다. 교과서. 오늘 신촌학교, 인천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표지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신촌문화학교가 운영하는 오픈스쿨 23회 인생학교 제목 춤추는 고조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취지가 나와 있고 저희 자문위원 62명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프로그램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2일은 건강가정 콘서트, 가정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서
망해가는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걸 주제로 할 것입니다. 그 분야 전문가들이 오시고,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그쪽에 교회가 보신 분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뒤에 보면 교과서에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노래 연습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임의 주제가는 We shall overcome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부르기로 하고요. 저희가 주로 한 노래가 상록수 같은 노래, 오늘은 터라는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터라는 노래 가사를 한번 잘 보시고 1절만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터. 오늘 1만년 역사를 조명하는 뜻깊은 날에 제가 한돌이라고 하는 저랑 가까운 아우인데 한돌이 만들고 신영원이 불렀던 노래 터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설악산을 휘휘 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물은 우리의 희망이다. 이 내 몸이 태어난 나라 온누리에 빛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우리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해보시는 거라 좀 그렇죠? 자, 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2절에 모두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차렷. 지금부터 신촌인생학교 23차 오픈스쿨 춤추는 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국민을 위는 애국가 1절만 기타 반주에 맞춰서 큰 소리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남한세 무궁한 상절리 하여가
개개인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몇 분이 들어오셔서 오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보통 제가 인사 말씀도 안 드리고 이 내용으로 대체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좀 역사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분들이 오신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국방, 외교, 내치를 합니다. 그런데 국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방은 무조건 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10개, 우리 20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문제, 국방 문제, 외교 문제에서 늘 안타까운 게 우리 역사를 모르니까 국가가 외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남한, 북한, 동북, 삼성이 우리 다 같은 나라입니다. 남한에 5,300만 밖에 없고 북한에 2,400만 밖에 없어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산동반도, 연해주 1억 2천만의 동이족이 삽니다. 우리 한민족이거든요. 우리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연해주나 이쪽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땅도 넓고. 특히 흑룡강성에 하얼빈을 모르면 우리 역사를 모르는 거. 역사를 모르면 외교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 민주주의만 타져갖고 역사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는. 중국, 일본 쳐다봐도 소용없이 우리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오늘 그런 자리입니다. 외교는 흑룡강성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치인데 대통령은요 무슨 부동산 이런 거 갖고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면 돼. 돈이 많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잘 살다가 돈을 못 쓰는 나라로 바뀌는데 그렇지만 나라는 발전하잖아요. 왜? 워낙 우리가 기반을 잘 만들고 국민들이 똑똑하니까 삼성이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된 거 아까 잡아놓고 대한항공 잡는다고 잡아놓고 이런 것들은 역사를 모르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령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애를 안 낳아요.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애가 없으면. 그래서 애를 외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하고 장가를 한가. 그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걸 말이 좋지 국제결혼이에요. 제가 건강가정 시민연대 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법도 내 친구 김충환 의원을 시켜서 만들었거든요. 애를 안 낳는데 무슨 문제예요? 그래 고령화가 심각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내년 3월 9일 대통령 뽑는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내 국방 문제, 외교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사람. 고령화. 그 다문화가 들어왔어요. 230만 명이 왔어요. 여기 기독교 이 교회가 참 훌륭한 제 후배 ROTC 하는 교회인데 아주 훌륭한 여기는 국제 선교하는 곳입니다. 해외 선교, 유학생 선교하는 곳이에요. 그 공간을 빌려주신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한데 여기 지금 낮에 문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문화학교는 이 공간을 얘기합니다. 국방, 외교. 근데 지금은 230만이 다문화 가족이 있어요. 그 중에 이슬람교도가 40만 명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트러스 포럼 우리 박 회장님도 그렇고 종교 특히 개신교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종교계 장로님도 많이 계신데 갖고 오신 우리 김태수 목사님도 그런데 선배님 10년만 지나면 이슬람교도가 100만 명이 됩니다. 10원만 명 되면 우리 상주에 시장님 하실 우리 박주석 회장 오셨는데 10년 지나면 상주 시장을 다문화 가지고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는 거 과연 뭘 해결합니까? 오늘 멀리서 실은 제 아우 목포에서 오늘 아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젊은 사람입니다. 박사장도 인터가 이랬습니다. 목포에서 새벽 참에 올라왔어요. 이따가 인사해요. 저런 청년들이 있어야 상고사가 삽니다. 송 원장님 특별히 우리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따가 저런 아이한테 가르치면 대학생 1000명 만명 교육시키는 거다 확실합니다. 목포에서 올라왔어. 목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사장 해주세요. 나이도 어려요. 정말 괜찮은 사람.
이 모임은 그런 자리입니다. 어쨌든 고령화 문제 다문화가 해결해야 그 다음에 대통령은 먹고 사는 걸 해야 돼. 정말 바보들이야.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교수나 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인가요? 문화 3대국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세계 2등 국가가 됩니다. 문화를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그걸 제가 35년간 주장을 해왔습니다. 문화로 파는 것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론을 창시했습니다. 33년 전에. 이벤트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인데 제가 안 한 이유가 행사나 쇼로 다 망쳐요. 제가 안 했다가 다시 시작해요. 제가 하는 교육 방식은 지금까지 해왔던 의전이고 고전적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이벤트 방식의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새롭게 공유하시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동갑내기가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85년생. 여러분 손자가 야당 대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해줘야 되고요. 제가 우리 송봉원 의원한테 오늘 강의해달라니까 한 2시간. 2시간 어떻게 얘기하느냐. 3시간, 4시간은 돼야 된다. 그래서 20분에 하십시오. 그랬더니 20분 갖고 어떻게 하냐. 30분에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오셨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 30분에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이 명강사. 아무것도 없어요. 맨주먹으로 30분만 우리에게 핵심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광고쟁이입니다. 광고쟁이. 소설가나 이런 사람보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광고쟁이거든요. 광고는 15초로 승부합니다. 저는 술을 먹을 줄 몰라요. 근데 크라운과 오비 싸움에서 크라운 맥주가 이기게 만들었어요. 광고 하나로. 이 광고입니다. 덴마크의 2가지 자랑거리를 아십니까? 안데르센 그리고 바로 칼스버그입니다. 유럽 상류 사회와 200년 전통을 같이 했던 칼스버그 그 명성을 맛보십시오. 최고의 자리에는 언제나 칼스버그로 하이네켄을 쫓아내고 그리고 크라운 맥주를 하이트로 바꿔서 오비 이겼습니다. 이제 감각적인 사고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역사와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서 무수한 걸 공부하시고 했는 이거를 오늘부터 이벤트적 마인드로 바꿔서 10초 만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획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셨고요. 오늘 그 소설가 분도 오시고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제 얘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왼쪽에 보면 춤추는 고조선 설명이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1등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싫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단군에 있었던 얘기 이런 걸 조금 신화가 아니라는 걸 밝혀지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상고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이나 한국 음식을 팔 때 우리 상고사를 갖고 팔면 역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대한 작업을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송봉 원장님 모시고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축사 말씀을 듣기 전에 원장님의 간단한 스피치 한 3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 원장님을 소개하는데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이거 다 내보십시오. 이걸 다 내보시면 다 받으셨습니까? 예. 안 받으신 분 인쇄 좀 누구가 여기
예, 끄집어내면은 이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먼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이 책자가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제대로 알고 행하자, 제대로 알고 살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봐주시고, 지금 우리 조다로 교수님께서 우리 역사가 만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역사는 2000년이고 2000년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그 이전의 역사는 다 신라라고 일본이 조작 왜곡해놨습니다. 그대로 배웠고 지금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간판은 조선 총독부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는데 역사 교육은 지금도 조선 총독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현대 교수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이 아직도 총독부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단고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사는 7만 년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역사가 7만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날 보고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단고기를 읽으신 분이라면은 적어도 우리 역사가 만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2000년이라 하든지 한단고기를 보신 분은 7만 년입니다. 그럼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인류의 역사는 제가 이 한단고기를 공부할 때에 학생들 교과서에 250만 년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350만 년으로 바뀌었어요. 한 5, 6년 전에 학생들 교과서에 인류의 출현은 600만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옛날부터 600만 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학계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인류가 지상에 출현한 것이 600만 년인데 그 600만 년 중에서 최초로 세계적인 12나라를 규합해가지고 연합국을 만든 환인천재가 지금부터 7만 년 전입니다. 그러나 이 7만 년 역사가 긴 게 아닙니다. 그 7만 년의 역사가 환단고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도표가 나와.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 중앙아시아, 지금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혹은 타지키스탄 여기 중심입니다. 여기를 우르국이라고 그랬습니다. 12국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심이 우르국입니다. 여기서부터 6천년 전에 환웅천왕이 참천무리를 거느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태백산 쪽으로 왔습니다. 그걸 일현스님이 상국유사를 정리를 했는데 그 일본 놈들이 신화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서교한국이라는 말을 서교한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르빈의 수도가 관성동인데 이걸 개성동으로 바꿔놨어요. 그 증거가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글자 2개 바꾸니까 우리 역사는 200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역사가 7만 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책을 한번 봐주시고 또 이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역사 도표가 김민의 역사 도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만 년 역사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그 중에 춤추는 고조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30분 내 말씀을 끝내야 되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만 년 전에 환국이 성립돼 가지고 7왕조를 내려옵니다. 그것이 6만 3182년간 7왕조를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6천년 전에 13번째 나라로 환웅께서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에 와서 신시 박달국을 세웁니다. 그 박달이라는 말이 뒤에 이두문자로 쓰다 보니까 배달이 된 겁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배달민족 그러죠.
신시 박달국, 신시 배달국을 안웅천왕이 이루었는데 그로부터 18대 1565년간 배달국이 계속되다가 19대째 당군께서 나라를 인수받는데 그때 당군 왕금께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은 거발한 한웅천왕이 이분이 바로 당군 왕금의 부친이신데 18대 한웅천왕입니다. 이분으로부터 나라를 인수받아 가지고 개천, 그러니까 환웅이 나라를 연 것을 저는 개천이라고 부릅니다. 개천 1565년, 서기로 말하면 2333년입니다. 개국을 해가지고 개천 3666년, 서기전 232년에 이 당군조선이 북부여로 흡수 통합이 됩니다. 북부여를 세우신 분은 해모수 당군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은 당군조선은 47대 2096년간 존속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가장 오랜 역사 기간을 가진 것은 조선입니다. 왜 조선이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건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조선은 당군조선은 나라 크기가 5만리라고 했어요. 5만리. 5만리 강도로 했고 인구는 1억 5천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하도 늘으니까 당군 왕금 황제께서 그 큰 나라를 혼자 다스릴 수 없다 해가지고 삼한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진안, 마한, 변한 그런데 진안은 지금 동북 삼성과 만주 쪽, 그게 진안이고 몽골 쪽입니다. 그 다음에 중원 쪽, 서안은 중원 삼고 중원 쪽이 변환입니다.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 일본이 마한입니다. 일본 놈들이 이걸 전부 다 한반도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사만이라고. 그런 역사적인 증거와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44대 국물당국 때 와가지고 이 삼한이 삼조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으로 바뀌는데 번조선은 마지막 왕이 유만에게 전투에 져가지고 유한조선으로 바뀌고 합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이 그 조선이 망하고 유만조선으로 됐다고 하는 이건 전혀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3조선 중에서 번조선이 유만에게 빼앗겨가지고 기준이가 바다로 도망쳤는데 그분이 우리 한반도로 와가지고 지금 전남 쪽에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의 후손들이 지금 한씨고 선우씨고 또 기씨입니다. 그리고 진조선과 막조선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가야로 이제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번화는 이만조선과 더불어서 또 이만에 불복하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월지국을 이룹니다. 그 월지국이 지금의 월남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번안 쪽이 여러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원의 역사는 모두가 우리 민족의 형제국들이 서로 분할되어서 나라를 이룬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인구는 최고 인구가 많았을 때가 1억 5천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군의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억 5천 인구인데 어째서 단일 민족입니까? 그때부터 다문화입니다. 다종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족, 몽골족, 여진족, 만주족, 예맥족, 거란족, 돌궐, 말갈족, 예맥, 흉노, 수친, 둥그스족, 알타이족, 투르크족, 아리안족, 묘족, 장족, 티베족, 회족, 위구르족, 한족 이 등이 전부 다 우리 고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고조선 역사가 출발이 2333년이니까 약 4,000년 전이죠. 지금 4,353년이니까 단위가. 그러니까 동양의 역사, 서양의 역사는 거의 4,000년 이상을 별로 안 올라갑니다. 게르만족이 이동돼가지고 가서 영국을 이루고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 이 전부 우리 동족들이 가가지고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종족 일부가 아메리카를 건너가가지고 남미, 북미를 다 석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인류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토미 박사는 문명 역사 연구에서 문명론을 썼는데 우리 인류는 4대 문명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4, 5천 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벌써 5만 년 전에 아메리카를 건너갔습니다.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멕시코 문명 이 전부 다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남북미 아메리카는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큰 잘못을 한 지지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계 유미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인디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정권 주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특강을 한번 할 수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자유예술상이 있는데 거기에 한쪽에 평화를 상징하고 한쪽에는 누굽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쓴 그 미국의 법인데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를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 말에 인간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오늘 미국의 큰 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정말 세계적인 국가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안 되고 또 이 문제의 해결할 사람은 누구냐?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인디안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당군 조선은 동양 최고의 제국이었고 나가서 세계를 제국했습니다. 옛날에 로마, 오늘의 미국 능가하는 제국이 바로 조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역사학자들은 동양 역사에 있어서 고조선을 빼고 나면 쓸게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일본 식민 역사를 받아가지고 북부에부터 전부 다 신하다 해가지고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의원들 찾아서 설득해보고 대통령도 만나보고 학자들 만나봤는데 전부 다 마이동동이에요. 역사를 모르면은 어떻게 애국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김일수 선생님이라든지 효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효도하는 분들이 효도를 주장하는 분들이 부모를 모르면 어떻게 효도가 됩니까? 그리고 효도의 방법이 뭡니까? 부모에게 옷 주고 밥 주고 뭐 그것만 효도입니까? 저는 효도의 가장 기본이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부모에게 걱정 안 지키는 게 효도의 근본이에요. 이거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알아야 효도를 잘하듯이 나라를 위하고 애국하려면은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그 나라의 내용을 알아야 애국이 나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역사 모르고 애국을 들먹인다. 저는 그 사람 진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갑니다. 다 저마다 애국한다고 그러죠.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진실적인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역사에 관심이 있는 없냐? 관심 없으면 그건 그냥 가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소위 어떤 이성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고 소인은 이를 추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고 대인은 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의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의 의를 찾는 겁니다. 근데 오늘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 장관 제가 정의는 전부 다 이성을 챙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는 통치 이념이 있었습니다. 통치 이념. 지금 대한민국 정치학을 하고 철학을 하는 분들이 한 나라의 통치 이념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고조선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군의 통치 이념의 당군이 고조선 2096년간 계속되는 것은 뭐냐? 통치 이념과 통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통치 이념이 뭐냐? 통치 이념이 종입니다. 종. 지금 저기 써놨죠. 이 종장은 옥패다 보면 신인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 이름 플러스 마루종자가 합해진 겁니다. 이게 한자 회의법에 의해 가지고 사람인과 마루종을 합해서 신인종이 됐는데
이 종자가 무슨 사람이 가장 근본이란 말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세계 종교는 상당히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해 왔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가장 귀한 존재다. 그게 종자입니다. 오늘 세계 종교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인간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목사를 한 20년 했고 그 다음에 세계 종교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세계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전부 다 저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이 가장 귀하다는 마음이. 그런데 당분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고 조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10가지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이용한 게 아닙니다. 서양의 많은 군주들은 백성을 노예로 부리먹고 착취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2002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방법이 뭐냐? 제세이와 홍인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익수 교수님이 홍인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홍인간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읽어봐 주시고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2조 해가지고 홍인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홍익인간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국을 부르시는 사람들이 홍익인간이 해석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또 홍익인간 그 해석이 교육 이념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이병두가 일본 앞뒤가 돼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홍자는 크롱자입니다. 익자는 도우레자입니다. 그걸 널리 인간을 이뤘다. 홍익인간 속에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근데 그분은 맹자의 양해왕방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사람들, 홍익인간 부르시는 사람들이 이병도의 해석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교육 이념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포천중학교 유타경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이걸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 내용을 알고 홍익인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널리 알리려고 지금까 애를 써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군조선은 종을 통치 이념을 하고 제세이와 홍익인간 통치 방법을 했습니다. 홍익인간 통치 이념이 아니고 통치